게이밍 모니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게임 외에도 전천후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게이머만 사용하기에는 좀 아까운 제품입니다. LG 울트라기어 에보 AI OLED 게이밍 모니터, 따끈한 신제품입니다. 화면 크기 약 79.9cm, 최대 4K 240Hz를 지닌 OLED 모니터죠. PPI는 140, 트루블랙 HDR 500, DCI P3 약 99.5%의 세격을 자랑합니다. 내장 스피커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두기에 가장 적합한 화면 크기, 그리고 고주사율다운 고주사율, 준수한 픽셀 밀도의 OLED 모니터.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 모델의 특징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 LG전자의 최신 4세대 텐덤 OLED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OLED TV를 다룰 때, LG OLED TV를 다룰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좀 관심 좀 주세요. 그때랑 비슷하죠. 같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OLED 모니터들과는 달리 발광층을 수직 4스택 적층 구조로 설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건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땅덩어리, 그러니까 32형의 화면 크기잖아요. 같은 땅덩어리의 층수와 용적률을 훨씬 크게 높인 겁니다. 수직으로 빛이 겹겹이 중첩되면서 이 뿜어져 나오는 휘도, 그러니까 밝기 자체가 비약적으로 향상됐고요.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더 영리하게 분산시키면서 패널 수명까지 연장됐습니다. 더불어 더 높아진 밝기에서도 좀 틀어지지 않는 색 정확도를 갖게 됐죠. 제품을 켜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밝아졌다요. 어우, 많이 밝아졌다. 이거는 뭐 OLED TV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컴퓨터들은 HDR 설정으로 계속 해놓지는 않잖아요. 윈도우 HDR이 뭐 그렇게나 막 영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SDR로 놓는데 SDR 화면에서 이미 그 밝아졌다는 게 체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술하겠습니다만 컬러 커버리지, 그러니까 색역, 그리고 색 정확도 굉장히 넓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꼽는 특징은 AI입니다. 기존 OLED TV에서도 볼 수 있었던 AI 업스케일링, AI 맞춤 화질, AI 사운드 프로 기능이 포함됐어요. 밝기, 색온도, 선명도, 오디오 등등 이런 것들을 제품이 알아서 최적화해 주는 거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이번 모델의 좀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제품 가격은 7월 15일 기준 LG전자 공식 스토어에서 179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들을 생각하면 가격은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동결이라고 봐야죠. 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요즘을 생각하면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이전 울트라기어 시리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패밀리 룩이죠. 다크 그래파이트 컬러에 보라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본체 색상, 피봇을 대응하는 스탠드, 그리고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평탄한 스탠드 받침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닭발 별로 안 좋아해요. 뒤로는 보라빛이 감도는 울트라기어 엠블럼, 그리고 그를 감싸는 길다란 LED 바가 자리했습니다. 몇 가지 컬러로 지정 가능한 헥사곤 라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전과 같습니다. 모니터 프레임 쪽은 알루미늄으로 처리해주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제품 제어는 후면 하단에 위치한 조그 버튼 하나로 다 제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순간적으로 고주사율 모드와 고해상도 모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듀얼 모드 스위치,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동시라는 표현보다는 전환이 맞죠. 고주사율 모드로 진입하는 거예요. 해상도는 낮아집니다. 인터페이스는 간결해요. DP 2.1 하나, 2.1입니다. HDMI 2.1 두 개, 이것도 2.1입니다. PD 90W USB-C 포트 하나, 90W입니다. 다운스트림 USB 3.0 두 개, 그리고 오디오 포트까지. 간결하지만 최신 사양입니다. 그리고 USB 허브가 포함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긍정 포인트를 줄 수 있고요. 내장 스피커는 7W, 유닛 두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구성이죠. 상세 이퀄라이저 튜닝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따로 PC 앱이 있어서 거기서 막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베이스를 강조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AI, 이 사운드 프로 기능을 활성화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컨텐츠에 따라서 좀 더 입체적인, 그러니까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장 스피커는 저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모니터 한 대만 딱 두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역시 좋은 좀 옵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좋은 걸 쓰는데 오디오도 좀 그만큼 좋은 걸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좀 셈이 맞지 않나요?
화면 품질은 보다시피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반사 코팅 적용됐고요. 그리고 커브드가 아닌 플랫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2형 4K 모니터입니다. PPI는 140, 가독성 크게 불편함 느끼지 못했고요. 최대 주사율은 240Hz인데 4K 240Hz, 듀얼 모드에서는 고주사율 모드 선택 시 FHD 최대 480Hz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게임 화면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응답 속도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현재 B2C 디스플레이 씬에서 올레드보다 빠른 응답 속도를 지닌 제품은 없습니다. 비단 LG 울트라 기어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태생적으로 비샘, 블루밍, 역잔상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LCD 모니터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강점이고요.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이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 슈팅 게임 경우에는 더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니까. 그리고 이런 설명을 제가 한 14번은 한 것 같습니다. 기존 LG OLED TV, OLED 모니터 사용자라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밝기입니다. 4세대 텐덤 OLED 기술이 적용되면서 체감될 정도로 휘도 부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티피컬 335니트, 최소 300니트, HDR 피크 밝기는 APL 1.5% 기준에서 약 1500니트입니다. 이게 오피셜 값이에요. 구형 올레드 모니터 사용자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측정을 한 값들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측정 환경, 또 측정기 설정, 또 제품 설정에 따라서 모든 측정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아시죠? 먼저 SDR, 색온도는 사용자 설정. 일반적으로 색온도는 사용자 설정 혹은 따뜻함이 가장 좋습니다. 꿀팁이에요. 최대 밝기 모드, 디스플레이 정가운데 기준으로 10% 크기의 화이트 창에서 최대 피크 밝기는 약 544니트, 전체 화이트 스크린에서 약 340니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가운데 기준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도 오차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만큼 균일하다는 이야기죠. LCD 모니터들은 보통 가생이 이 코너 부분들이 많이 휘도가 떨어지거든요. 이 친구는 양 끝단을 다 측정을 해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LCD 모니터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포인트라고 봐야죠. 게이머 1, 2, 그러니까 1, 2 화면 모드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각각 551니트, 338니트가 측정됐습니다. 그리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화이트 스크린에서 300니트를 한참 상회하는 밝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는 SDR 기준 200니트대에서 놀던 구형 올레드 모니터들에 비하면 확실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건 그때 올레드 TV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드라마틱한 차이는 역시 HDR에서 나타납니다. 최대 밝기 화면 모드, APL 1% 화이트 스크린에서 약 1300니트를 가뿐히 넘겼고요. 10%에서 726니트, 풀 화이트 스크린에서 226니트를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트루블랙 500으로 맞춰진 게이머 1 화면 모드는 동일 조건에서 각각 1100니트, 695니트, 276니트로 이 밝기 수치는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더 균일한 밝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HDR다운 HDR을 경험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훌륭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켜자마자 확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동 밝기에 대한 아쉬움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정말 크게 개선했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SDR에서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균일한 밝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밝기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야각, 이것도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아주 훌륭했습니다. 좌우로 목을 완전히 꺾어서 봐도 컬러 왜곡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LCD는 그렇지 않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도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다 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레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 그 다음 올레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명암비. 이거는 시야각, 응답 속도 때랑 비슷해요. 보통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식 스펙 기준으로 185만 대 1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LCD 모니터들 어때요? 그냥 IPS나 VA 모니터만 생각해 보자고요. IPS 일반적으로 1000대 1, 고급 모델이 2000대 1, VA가 3000대 1, 고급 모델이 한 4000대 1 이 정도 하죠. 이 친구 몇이라고요? 185만 대 1.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훨씬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라는 게 올레드의 강점이에요. 그만큼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점이 많은데 특히 안부 표현에서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영화, 게임 속 어두운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일부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올레드가 LCD보다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표현을 해서 나는 별로다. 네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해는 해요.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오해가 섞였다고 봐야죠. 제 짧은 지식으로 설명드리면 그건 올레드 모니터들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LCD 모니터들이 리얼한, 더 정확한 블랙을 표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리얼 블랙, 뭐 퍼펙트 블랙, 이게 단순히 마케팅 용어는 아니거든요. 뭐 퍼펙트 블랙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OLED, 그러니까 올레드는 이 블랙의 시작점이 0에 가깝습니다. 근데 LCD는 0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새벽 1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논밭이에요. 시골입니다. 동그란 보름달 하나만 떠 있어요. 이때 이 풍경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요?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달빛에 비춰진 나무나 길의 형태만 얼핏 보일 거예요. 당연히 밤하늘의 별은 잘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상대적으로 올레드 모니터들이 훨씬 잘해줘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LCD 모니터들, 저 똑같은 풍경이 허옇게 붕 뜨면서 논과 밭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올레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난 그래도 하얗게 붕 뜨는 게 더 좋아. 그거 올레드 모니터들도 다 가능해요. 블랙 레벨을 높이면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그거를 블랙 스테빌라이저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값을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모델부터 한 가지 추가된 옵션이 있죠. AI 맞춤 화질 기능을 통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게임의 그 컨텐츠에 따라서 블랙 레벨을 알아서 자동으로 조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게임 화면도 마찬가지로 응용됩니다. 어두운 게임을 즐길 때 특정 구간별로 알아서 블랙 레벨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쳤던 멘트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 다음 세격. 공식적으로 DCI P3 99.5%의 컬러 커버리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문적인 영상, 사진 작업이 아니라면 이 P3 99%에 매몰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해당 모델을 올라운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게임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사양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직접 체크를 해봤어요. 칼 같더라고요. 어떤 화면 모드를 선택해도 거의 일관적인 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측정 값들 간에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값은 역시 DCI P3 화면 모드였고요. 컬러 커버리지는 약 96.7%. 이게 중요한데 델타 평균 오차는 0.13, 최대 오차는 0.85로 상당히 넓은 색역과 압도적인 색 정확도를 지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통 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색감을 지녔다. 그게 이제 델타 2 미만 요거를 강조하는데 지금 제가 측정한 값들은 2가 아니라 1 미만인 거예요. 엄청 정확한 거죠. 그럼에도 뭐야 99% 아니잖아. 오피셜 99%라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99%나 뭐 97%나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 모드별로 다 체크를 해봤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체크한 양들이 그걸 다 막 어떻게 엑셀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 저 너무 힘들어요 그거. DCI P3 화면 모드 대비 델타 2 최대 오차 값은 조금 더 높아지는데 대부분 이 컬러 커버리지는 99%대에서 놉니다. 게이머 1 화면 모드는 99.6%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세경만 보면 DCI P3보다도 더 높게 측정된 겁니다. 그리고 다 이 정도예요. 다 99.5, 뭐 99.2, 98.9 이런 식입니다. 진짜 스펙대로 논다고 봐야 돼요. 게이밍용으로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컬러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색 정확도랑. 게임 화면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설명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앞에서 수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스펙으로 답이 다 나왔거든요. 기존 올레드 모니터의 약점을 짓밟고 그 위로 그냥 그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전보다 안 좋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어떤 게임이든 좋은 게임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모니터 영상을 다룰 때마다 늘 언급하는 게 있어요. 깔끔한, 정말 깨끗한, 정말 제대로 된 게임 화면을 즐기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올레드 모니터를 한번 보셔라. 다른 게이머들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다른 사용자들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하는 오지랖 아닌 오지랖. 예, 진짜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영상에서 멘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부가 기능들 다 있습니다.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슈팅 게임을 위한 크로스에어, 앞서 설명드렸던 블랙 레벨을 높이는 블랙 스테빌라이저, FPS 카운터, 듀얼 모드 등등 다 포함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전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번 모델에서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게 AI 기능들입니다. 아까 전에 맞춤 화질이나 AI 사운드 프로, 그러니까 음향, 그 두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 설명하지 않은 AI 업스케일링. 제가 느끼기에 이 AI 업스케일링은 어도비 포토샵의 언샷 마스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해상도 이미지나 영상, 게임을 즐길 때 제품이 스스로 알아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옵션이야. 이미지가 더 날카로워지죠. 네이티브 4K로 이렇게 팍 마술처럼 늘려주는 건 아니고, 당연하게도 샤프니스를 줘서, 날카로움을 줘서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TV 때와 똑같습니다. AI 기능들은 이미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용자들보다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하드웨어, 그러니까 모니터를 다룰 줄 아는 저도 AI 맞춤 화질 부분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리틀 나이트메어라든지 이런 일부 호러 게임들을 테스트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껌껌한 어두운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되게 동적으로 블랙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는 좀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OSD 디자인, 이거 강점이에요. 특히 소스 전환 시 우측 상단에 뜨는 알림 배너, 이거 보고 있으면 기분 좋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를 쓸 때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들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없죠. 보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급이 좀 체급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아쉬운 점을 찾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제품입니다. LG 울트라기어 에보 AI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타이틀이 너무 길어요. 여하튼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 어두운 느낌의 본체 디자인밖에 없어요. 그간 큰 변화를 주지 않아 왔으니까. 가뜩이나 힘든 삶인데 전자제품이라도, 내가 매일 보는 모니터라도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로 울트라 파인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섹시해요.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지만 USB-C 이 업스트림 포트를 하나만 더 추가해 주는 것도 작은 소망이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좀 어렵겠죠. 급 나누기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진짜 엄청나지.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단순 제품 가격만 보고 역시 비싸네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프리미엄 라인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높은 가격대로 인한 진입 장벽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LG전자가 기재한 사양표 그대로 좀 과장 없는 출중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 그런 하이엔드 올레드 모니터라는 점에서 가격에 대한 아쉬움은 완벽하게 상쇄됩니다. 이왕 사는 거, 모니터만은 제대로 된 거 사겠다.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지닌 분들이라면 결코 실패 없는 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비슷하게 마무리 짓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 올레드 TV 때도 그랬죠.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매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G 울트라 기어 39GX 뭐였는데 이번에 나온 거 있어요. 제가 모니터 바꿀 때 그 모델이 있었다면 진짜 그거 바로 샀다. 이제 더 이상 LCD 모니터는 내가 구매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 모니터 바꾸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장바구니에 넣고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참.